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 코절 인퍼런스 이제 윅 5에서 어, 윅 5에서 Q 러닝으로 아웃컴 리그레션 모델이 있을 때 그걸 바탕으로 트리트먼트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추정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주된 어셈션이 수트바 어셈션, NUC 어셈션, 파지티브 어셈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추정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6번식에 나오는 그 리그레션 에스티메이트를 쓰는 건데 쓸 텐데요. 그것을 이것에 대한 어떤 통계학적 그 인퍼런스에 대해서 조금 더 어,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 6번식에 나온 이 추정량 리그레션 에스티메이터의 뭐 신뢰 구간 같은 걸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분산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분산을 추정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테크닉이 이제 그 라지 샘플 띠어리인데 여기서는 이제 G 이스티메이터 이론을 이야기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제 다음 6조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어떤 세타가 어떤 이스티메이팅 이퀘이션의 솔루션으로 솔루션의 형태로 추정이 되는 경우 이러한 형태를 이제 G 이스티메이트라고 하는데요. 뭐 띠어리를 하기 앞서서 이제 이걸 왜 생각하냐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타우 헤트가 이거였는데 xi 프라임 감마 햇 1 마이너스 1 오버 n xi 프라임 감마 햇 0. 응? 요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에 대한 분산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만히 보시면 타우 햇이라는 것이 감마 햇 1, 감마 햇 2의 제로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것 역시 추정된 이스티메이티드 파라미터인데 이런 거를 이제 이스티메이티드 노이센스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제 이 감마 지로와 감마 1이라는 것이 이제 노이센스 파라미터고요. 얘가 노이센스 파라미터이고 노이센스 파라미터라고 함은 이제 타우가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둘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파라미터 오브 인터레스트와 우리가 관심 모수가 있고 관심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소개되어지는 어, 그러니까 추가적인 파라미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감마지로 감마만인데 이 감마지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감마지로와 감마만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타우에 관심이 있는데 타우를 추정하기 위해서 감마지로와 감마만을 추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 이 감마 지로와 감마 완을 샘플러부터 추정할 때 그러면 그것으로 생기는 어떤 그 샘플링 에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추정량에 대한 샘플링 에러가 전체 이 타우 햇의 샘플링 에러에 기여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여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에 대해 베리언스를 계산을 하려면 이 베리언스가 감마 지로 햇, 감마 원 햇, 응? 이것에 대한 베리언스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 겹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랜덤이 여기서 한번 랜덤이 들어가고 여기에 랜덤니스가 들어가고 여기에 랜덤니스가 들어가니까 그 랜덤니스가 이제 각 서로 작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얘를 어떤 리니어 폼을 리니어라이제이션이라는 테크닉을 써야 되는데 리니어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해서 결국은 그 뉴턴이 개발한 그 테일러 전개를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뉴턴이 개발한 미분을 사용을 해서 테일러 전개를 해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분산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 그래서 그거 그 얘긴데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파라미터가 세 개가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추정하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티메이팅 이퀘이션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이유는 얘도 다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추정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추정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추정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2와 3번으로부터 추정식을 풀어서 감마 햇 지로와 감마 햇 완을 추정하면 2, 3을 통 2를 통해서는 얘가 얻어지겠죠. 3을 통해서는 얘가 얻어지겠죠. 그러면 얘들이 이 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것이 이제 감마 타우에 대한 식이 되는 겁니다. 추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식을 이제 풀고 싶은 게 예, 이제 그 추정식을 이제 풀고 싶겠죠. 그럼 이제 그 추정식을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추정식을 풀면 되는데 이제 그 추정식을 통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벡터로서 U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게 이제 사실은 U1, U2, U3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U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벡터식인 겁니다. 그러면 그 솔루션이 결국 이 참값 지금 보세요. 요게 지금 요거는 샘플 민이고 요거는 그러니까 왼쪽은 이건 샘플 왼쪽이 샘플 민 오브 U잖아요. 이거는 이제 파퓰레이션 민이 있고 파퓰레이션 민 그러면 기본적으로 컨셉은 뭐냐면 샘플 민은 파퓰레이션 민으로 수렴을 하니까 컨버지를 할 테니까 n이 커질 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의 해도 이것의 솔루션도 이것의 솔루션으로 컨버지를 하겠죠. 어떤 적정한 조건 하에서 뭐 유니폼리 컨티뉴티 뭐 이런 것 유니폼 컨버전스 이런 걸로 이제 컨버지 얘가 일로 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디테일한 수학적인 것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요. 결과만 말씀을 드리자면 요 첫 번째 두 가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 식의 솔루션이 이 식의 솔루션으로 컨버지한다는 게 첫 번째 정리고요. 두 번째 리절트는 뭐냐면 걔들이 이제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이 두 번째 정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명은 더 어렵고요, 수학적으로. 두 번째 정리는 조금 더뭐 그 살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 레세타 헷 이게 지금 세타 노테이션이 Z 세타입니다. ZI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UZI들의 평균이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0은 U 세타 헷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타 헷이라는 게 이거 이퀄 0으로 놓고 푼 거니까 그러면 얘를 그다음에 얘는 이제 컨티뉴어스 펑션이 디퍼런셔블 미분 가능하고 그런 걸 이제 가정을 하면 그리고 디퍼런셜하고 그것이 또 디퍼런셜 퍼스트 델리버티브가 또 컨티뉴어스 펑션이고 뭐 그런 하고 뭐 바운디드 임프라비티 뭐 모먼트가 존재하고 등등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수학적인 것을 다 다루진 않고요.
이제 그냥 뭘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테일러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차 전개까지도 할 수 있지만 뭐 아무튼 그 작은 애는 이제 네글리저블 하게 되는 이거를 좀 OP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글리저블 하니까 그러면 얘는 다시 이거 자체가 뭐냐면은 음, 이거 자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얘가 이거잖아요. 이거니까 얘는 컨버지 또 하겠죠. 그것의 기대값으로. 왜냐하면 샘플 밀이니까 파퓰레이션 그것의 파퓰레이션 민으로 컨버지 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세타 헷 마이너스 세타는 이 얘가 지금 뭐 정의에 의하면은 얘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t네요. 물론 여기 이제 조금 더 하면 마이너스 t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 d 이퀄 이렇게 한다는 얘기니까 u 세타 지루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써보겠습니다. 이게 d 세타 지로 세타 헷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세타 헷 마이너스 세타는 d 세타 인버스 u 헷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얘는 어쨌든 써보죠 뭐 있을까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썼으니까 세타 지로겠죠? 그럼 그거 자체를 다시 또 써보면 어차피 또 얘도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이러한 랜덤 베리어블에 이 랜덤 베리어블의 샘플 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애들이 뭐 표본 평균은 또 이게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컨버지 디스트리뷰션이 D인가? 노말로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 얘를 예를 들어서 뭐 Q라고 한다면 Q라는 랜덤 베리어블에 지금 Q 시트 I잖아요. 그러면 Q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베리언스가 되는 거죠. QG라는 랜덤 베리어블. 그죠? 그래서 그 Q 근데 이거를 다시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 베리언스는 뭐냐? 세타 지로 그러면 이 베리언스는 뭐가 되냐면 인버스 베리언스 오브 UG 세타 지로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D 세타 지로 인버스의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또 다시 써주면은 얘는 expected value of U UZ UZ 프라임 뭐 세타 지로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겁니다. 네? 그게 샌드위치 포뮬라를 다시 한번 천천히 디라이브 한 것이 불과합니다. 그러면
뭐 추정은 분산 추정 시그마를 이제 추정하는 방법은 얘들이 다 사실 가만히 보면은 어 익스펙테이션이니까 그죠? 그것에 해당되는 샘플 버전을 또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해당되는 샘플 버전을 써주면 그것이 샌드위치 베리어스 포뮬러가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식을 우리 문제에 적용을 해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보면 어, 이렇게 이제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 나오겠죠. 그래서 감마 타우 감마 지로 감마 만 해가지고 식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테일러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요것은 바로 이거랑 동일합니다. 그죠? 이거랑 동일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이 유아는 세 변수의 함수지만 U2는 사실 변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U3도 변수가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요 파셜 델리버트를 계산할 때 원래는 어, 얘들이 다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씩 하자면 얘는 라운드 U1 디바이드 바이 첫 번째 파라미터 타우. 얘는 뭐예요? 라운드 그의 기대값 물론 기대값입니다. 이거죠. 얘는 라운드 U1 디바이드 바이 아니라 뭐야? 어, 타우 감마 지로. 응? 그의 기대값. 왜 심지어 또 마이너스까지 해줘야 돼. 여기 마이너스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첫 번째는 U1이 변수가 세 개가 다 들어가니까 이제 다 하나씩 계산을 해줘야 되지만 두 번째부터는 좀 쉬워져요. 왜냐하면 얘는 0인 거야. 왜냐하면 U2라는 애는 감마 1만의 함수거든. 그래서 감마 지로만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0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U3는 감마 1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게 U2 기분 감마 지로가 되는 거거든요. 얘는 U2 기분 감마 1. 아니 뭐야? 지금 타우 죄송합니다. 왜냐면 지금 파라미터 순서가 타우 감마 지로 감마 1이니까 요게 지금 어, 이 진짜 하나하나씩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 이게 참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하나 다 좀 따져보면서 차근차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즘처럼 막 예, 요즘 같은 세상은 참 잘 안 맞죠. 그게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expectation of U2 기분 타우 감마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해서 요 U2가 이렇기 때문에 얘들이 0이라는 거예요. 음?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0이죠. 왜냐하면 U2는 타우하고 상관없는 애니까. 마찬가지 논리로 여기도 0이 돼. 그래서 정리가 정리가 이렇게 되는데 뭐 이제 정리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거의 인버스 그다음에 또 인버스까지 계산해야 되는 그 험난한 여정이 남은 짓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요게 이 0이 많기 때문에 조금 계산이 쉽다 이겁니다. 예, 계산이 쉬운데 어, 결과는 이거예요. 뭐 여기서 이걸 어떻게 디라이브했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그냥 이거를 여기다 곱해서 이거 얘 곱하기 얘 그죠? 얘 곱하기 얘를 해주면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매트릭스를 해줬을 때 i가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i 그렇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엄청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고 왜냐하면 매트릭스 앨지브라는 게 이거
곱하기 이거 하는 거잖아요. 쉽죠? i죠, 그죠? 요거 곱하기 요거 i 됩니다. 그래서 i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이거. 어.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지고 얘랑 곱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D11과 D11 인버스는 서로 캔슬 아웃이 되고 뭐가 남습니까? 마이너스 D12 D22 인버스, 그죠? 더하기 D12 D22 인버스. 그래서 0이 돼요. 마찬가지로 그죠? 이거 뭐 이거 곱하기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시면 또 마찬가지. 마이너스 D11 인버스 곱하면 지워지고 따라서 D13 D33 인버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 게 뭐냐면 D13 D33 인버스가 나와서 서로 또 0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그래서 얘도 0이고 나머지는 I 그다음에 거의 암산으로 돼요. 응? 0 그다음에는 당연히 0 이거 해주면 0 그죠? 또 이것도 이것도 0 되고 그래도 I 응? 그래서 증명이 확인이 됩니다. 확인해 보면 금방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확인이 됐으니까 이게 답이구나 하는 거 답을 지금 찾은 거예요. 이걸 지금 이걸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얘를 그죠? 얘를 이 오른쪽에 있는 애를 어디다가 집어넣 얘를 이제 얘가 이 인버스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요 자리에 요 자리에 스타 응? 얘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 들어간 후에 들어간 후에 이제 이 여기랑 곱하기를 해주는 거죠. 곱하기를 해주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근데 관심 있는 거는 맨 위에 것만 관심 있어. 맨 위에 거. 밑에 거는 쉬워요. 얘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 위에 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번.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 테일러 전개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U1 hat, U2 hat, U3 hat,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뭐가 오타 요게 요게 3겠죠? 예, U3고 여기 감마 1이겠죠. 그죠? 예, U3 감마 1.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근데 이제 어차피 U1 hat, U2 hat, U3 hat 얘들이 다 이제 서메이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요 안에 U 안이 들어가느냐 그다음에 U2가 들어가느냐의 차이니까 요 다 서메이션으로 이제 다 묶어내서 정리를 해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D11 인버스가 뭡니까? D1 인버스가 1이네.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1이야 지금.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얘는 1 over n summation i는 1부터 n까지 xi 프라임 감마 hat 1 마이너스 감마 제로. 지금 hat은 hat 안 쓰는 거죠 여기에 지금 1 마이너스 감마 제로 마이너스 타우 그렇죠? 여기 그 다음 빼기 B12 그러니까 지금 요거 지금 다 쓴 거예요. 요까지. 그러니까 요까지 다
씁시다.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얘가 지금 요거 쓴 거고 이게 U1인 거고 그다음 마이너스 B12 그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 U2를 어떻게 정리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차근차근 쓰는 거예요. 1 빼기 AI 그다음에 yi 마이너스 xi 감마 0 xi 응? 그죠? 감마 0 xi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13 1 over n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ai yi 마이너스 xi 감마 1 xi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얘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들 있잖아요. 지금 이거 전체. 그럼 얘를 이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카피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그 뭐지? 취업이 있는데 응? 아, 뭔가 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거를 이렇게 해서 카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시 쓰기도 그렇고 어, 자 요거를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차근차근 하나씩 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여기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얘를 쭉 서메이션 그죠? 서메이션의 형태로 그 서메이션 단위로까지 살펴본 거잖아요. 살펴보니까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쭉 묶어서 쓴 게 이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타우는 여기 좀 뭔가 타우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타우는 여기 있는 타우랑 서로 캔슬이 돼요. 그렇죠? 캔슬이 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B12, 1 마이너스 A, I 그다음에 쭉 들어가는 게 이제 여기 이거 해당되는 거예요. B12, 1 마이너스 A가 그러니까 B12는 어차피 이게 벡터에서 로우 벡터에서 X12랑 해주면 스케일러가 되는 거고 뭐 그런 식. 13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이제 리니어라이즈가 된 거예요. 오브 이 QI를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인플루언스 펑션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QI는 Q 인디비주얼 그 옵저베이션 XI, AI, YI의 함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AI, XI, AI, YI라는 이 벡터는 IID잖아요. 그죠? 그 벡터로서 IID니까 그것의 함수인 QI 역시 IID. 그러니까 얘들이 얘 인디비주얼 QI는 IID인 거예요. IID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센츄럴 리미트 성립하는 거죠. 센츄럴 리미트 디어렘이 성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산 추정 역시 쉽습니다. 그래서 분산 추정은 결국 얘가 QI의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가 QI들의 평균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QI 평균에 대한 분산 추정 문제로 환원해서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QI 평균들의 분산 추정 문제는 결국 이 1 over SQ의 제곱으로 이제 계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SQ 아닙니까? 이게 SQ. 그것뿐이에요. 다만 이 QI가 엄밀하게 말하면 이 QI가 파라미터의 함수거든요. 이 Q가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언노운 파라미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파라미터 디펜던시 근데 우리는 샘플로부터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QI는 샘플 그러니까 분산 추정을 하려면 샘플로부터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QI를 직접 샘플로부터 계산하려면은 언노운 파라미터를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가 남아 있고 그것은 이제 QI를 QI 햇으로 플러그인을 해줌으로써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파라미터의 함수죠, 그죠? 파라미터 함수지만 이제 그것을 실제로 분산 추정 단계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해당되는 추정량을 넣어줌으로써 그 플러그인을 해줘서 계산할 수 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윅 5가 끝났어요. 예. 그러면 이제 윅 6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윅 6도 굉장히 중요한 윅 6가 사실은 굉장히 제일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절 인프루언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뭐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어,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펜시 스코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프로펜시 스코어는 뭐냐면 데피니션은 그 트리트먼트 어사이먼트 A equal to 1이라는 이벤트에 대한 컨디셔널 프로버티입니다. 단순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스트롱 이그노러빌티 하에서는 스트롱 이그노러빌티가 뭐였죠? 다시 상기하자면 A랑 Y0, Y1이랑 jointly independent conditional on X 이게 스트롱 이그노러빌티였죠. 그래서 요거 하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프로버티 A와 그 다음에 조인트 프로버티가 Y0, Y1에 대한 조인트 프로버티가 X에서 각각의 마지널 프로버티로 팩토라이즈 된다는 게 기본 데피니션이지만 또 중요한 이퀴벌런트 데피니션이 이게 컨디셔널 프로버티가 프로버티가 이게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음, 조인트 너무 짧게 썼네요. 이거를 조금 더 쓸게요. 이게 여기다가 다시 쓸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X, Y, Z를 정의하는 두 가지 방법의 데피니션의 두 가지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팩토라이즈 된다는 게 하나의 정의고요. 다른 하나는 이것이 YG, YG가 그러니까 요걸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이건 노테이션이잖아요. 노테이션. 그러니까 왼쪽은 노테이션이고 실질적으로 지칭하는 바는 결국 이 일식과 이식이 이퀴벌런트하다는
핵심인데 이제 일식과 이식이 이퀴벌런트인 것은 결국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식의 레프트 사이드 어, 얘를 얘는 뭐냐면은 조건부 확률이니까 조건부는 마지널 곱하기 조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예요. 그런데 1번에 의해서 1번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팩토라이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y 기분 다 지금 이거는 파지티브한 확률 하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파지티브 이 확률이 파지티브 하기만 하면 캔슬이 되겠죠. 따라서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의미하는 바가 식이잖아요. 증명 끝.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얘가 어, 그런 의미에서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롱 이거는 그래서 요게 핵심인데 그래서 스트롱 이름트는 하에서는 얘가 a 이퀄 1일 확률이 결국 x만의 함수가 되고 걔를 이제 프로펜시스코 펑션의 정의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그노로빌 할 때는 x만의 함수로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이제 x와 포텐셜 아웃컴의 함수인데 포텐셜 아웃컴은 관측이 안 되니까 이제 스트롱 이그노로빌 가정하면 편하죠, 많이. 이제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성질은 밸런싱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뭐냐면 프로피시 스코어 일단 밸런싱 스코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정의입니다. 밸런싱 스코어는 이 어떤 지금 뭐냐면 x는 오리지널 x고요. bx는 x의 어떤 서머리 같은 거죠. 서머리 같은 건데 그 서머리 같은 애들이 하에서는 a랑 a랑 x가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게 하면 걔를 밸런싱 스코어라고 부른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 데피니션을 염두에 두고 이제 첫 번째 보일 수 있는 띠어름이 뭐냐면은 프로펜시 스코어라는 것이 이 p 지금 파이 x를 정의를 안 한 것 같은데 일단 이것부터 정의를 let 파이 x는 프라우티 a 이퀄 1 기분 x 응? 그러니까 스트롱 이그노로피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스트롱 이그노로피 가정하에서 파이 x를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 파이 x는 이 1번식을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1번식을 만족을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프롬프티스코 펑션은 밸런싱 프로퍼티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프롬프티스코 펑션은 밸런싱 스코어다. 일단 증명을 할 텐데요. 음, 증명 곧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the balance property of the Prepsco function has an important implication for model assessment of Prepsco function.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그러니까 프로펜시티 스코어면 이걸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프로펜시티 스코어의 필요 조건이죠. 필요 조건. 다시 말해서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프로펜시티 스코어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한다고 해서 프로펜시 어떤 펑션이 프로펜스코 이걸 만족한다고 프로펜스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어떤 펑션이 x의 펑션이 이걸 1번식을 만족하지 않으면 걔는 일단 프로펜스코 펑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맞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틀린지는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통계학이 그렇잖아요. 이게 확신은 못하지만 틀린 거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통계학이 이제 하는 거니까 그거를 귀루법이라 그러나
그래서 틀린 거를 찾아내가면서 계속 원래 귀납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거죠. 귀납법으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틀린 거는 그 어떤 진술이 틀렸는지는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맞는지는 알아낼 수 없지만 틀리는지는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지금 요게 흥미로운 성질인데 왜냐하면 일본식이 진정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일본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게 지금 뭐 이제 p x 파이 a가 파이 이거니까 응? 그죠? 그러면 x의 분포가 a 값과 상관없 파이 x가 컨디션이 되면 a 값과 상관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뭡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죠. 컨디셔널 덴서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A 콜 1인 그룹에서의 컨디셔널 덴서티랑 A 콜 0인 그룹에서의 컨디셔널 덴서티랑 같아지는 거예요. 파이 X가 컨디션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거는 트리트먼트 그룹이고 이건 컨트롤 그룹인데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 프로펠 스코어가 맞으면 그죠? 프로펠 스코어 하에선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주어진 파일을 가지고 파이 x를 가지고서 얘를 만약에 얘가 이제 어, 디스크리트 밸류만 갖는 말이에요. 만약에 뭐 얘가 파이 x가 1 뭐 이제 어떤 유한한 값을 가지면 그 유한한 값 하에서 그룹핑이 되는 거니까 그럼 그 내에서만 x의 분포들을 비교해 보면 되는 거고 어, 일반화 그걸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K 호모지니어스 그룹 하에서는 그죠? 뭐 그러니까 K개로 이렇게 쪼개는 거죠. 그러면 그 내에서 within each stratum of the discrete random probabiliscore에서 이제 그 걔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지 분포가 같은지. 그래서 그런 거를 코버릿 밸런싱 체크라고 하고 그것이 일종의 이제 오브젝티브 코저럴 인퍼런스 그러니까 그 파이 이제 그 파이 x를 사용해서 분석을 옵저베이션 스타일을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파이 x가 코렉트한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프랙티컬한 방법으로서 추천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식을 증명을 하는데 1번식이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면 뭘 증명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 wish to show property a equal 1 기분 x 파이 x equal property a equal 1 기분 파이 x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예. 이렇게 1번식이 이거니까 1번식을 보인다는 것은 컨디셔널 인디펜던스의 정의에 의해서 이걸 보여주는 것과 동일하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얘를 가만히 보니까 얘는 지금 x는 오리지널 x고 파이 x는 그 x의 함수로서 정보를 축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컨디셔널 입장에서는 얘는 당연히 이거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제 x를 컨디셔널이 되는 순간 파이 x를 더 추가적으로 컨디셔널 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을 안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얘는 정의에서 파이 x죠. 그래서 왼쪽은 이렇고요. 오른쪽은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은
얘는 이제 파이는 a가 1 아니면 0이기 때문에 얘는 이거고요. 그러면 얘는 파이 x 기분 x 기분 파이 x. 조건부 기특과의 성질에 의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가 뭐냐면 얘는 똑같은 논리로 지금 요 가운데 있는 이 안쪽이 그렇죠? 요 안에 있는 것이 지금 왼쪽에서 이미 제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파이 x인 거예요. 그럼 파이 x 기분 expectation of 파이 x 기분 파이 x는 뭐예요? 파이 x죠. 그냥 증명 끝이죠. 그죠? 파이 x는 파이 x가 같으니까 얘랑 같은 거죠. 얘랑 같은 거죠. 그래서 증명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성질이고요. 두 번째 성질, 음, 이거는 이제 요 조건은 뭐냐면 뭐예요? 이건 이름이 뭐였죠? 스트롱 이그노러빌티 그죠? 스트롱 이그노러빌러티 스트롱 이그노러빌티 하에서는 어 밸런싱 스코어가 뭐였냐면 이 밸런싱 스코어라는 정의가 뭐였죠? 어떤 x가 bx가 이거를 만족하는 게 밸런스 스코어죠. 그러니까 스트롱 이그노러비티를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만족하는 어떤 bx 하에서는 그 bx는 이 번식을 만족한다는 게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미닝은 여기 미닝 밑에 써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그 스트롱 이그노러비티가 유스풀한데 그 스트롱 이그노러비티 때문에 우리가 컨디셔널 온 x를 해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컨파운딩 팩터로 이 지금 x가 이제 컨파운딩 팩터로 하여서는 컨파운딩 팩터로 컨트롤을 해주는 순간 이 트리트먼트 어사인먼트는 거의 랜덤처럼 가정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컨파운딩 모든 컨파운딩 팩터로 컨디션을 다 하지 않고 그냥 이거를 만족하는 밸런싱 펑션에 대해서만 컨트롤을 해줘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좋은 거죠. 왜냐하면 컨트롤을 해 우리가 컨트롤 해줌으로써 그 컨트롤 어떤 것에 대해서 컨트롤 해줌으로써 트리트먼트 어사이먼트가 마치 랜덤인 것처럼 우리가 간주를 하고 싶은데 그 컨트롤 해주는 것을 더 작게 줄였잖아요. 그렇죠? 더 작게 줄였으니까 유용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유용하죠. 왜냐하면 X를 가지고 컨트롤해 주는 것보다는 BX를 가지고 컨트롤해 주는 게 더 쉬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가지고 놀 때 X 가지고 놀지 말고 왜냐면 X는 벡터일 수 있고 굉장히 디멘전이 클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다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BX 이거를 만족하는 이 밸런싱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BX에 대해서 컨트롤해 주면 걸로 충분하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함의는 우리가 이미 프로펜시티 스코어 펑션이 그죠? 프로펜시티 스코어 펑션이 이걸 만족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프로펜시티 스코어 펑션으로 컨트롤 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펜시티 스코어 펑션이 왜 자꾸 프로펜시티 스코어 해준 뭐 그런 걸 하느냐면은 결국은
디멘전 리덕션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X를 가지고 다 컨트롤하기가 X는 벡터일 수 있고 그 벡터에 대해서 다 컨트롤해 주는 건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제 프로페스코는 스칼라니까 스케일러 가지고 컨트롤해 주는 건 훨씬 더 쉽게 느껴지죠. 물론 프로페스코를 정확하게 찾는 것 자체가 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아무튼 그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방법론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쉬운 것처럼 느껴지게 이제 판 거죠. 루빈이 그런 걸 잘해요. 자, 근데 참 이 인벤스라는 분이 사실은 이제 루빈은 통계학자고 인벤스는 경제학자죠. 어, 이 루빈은 하버드에 계시다가 예, 하버드 계셨던 분이고 인벤스도 하버드인가 뭐 MIT인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스탠퍼드인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아무튼 굿도 인벤스. 이분이 2020년인가? 2021년인가?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이죠. 노벨.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는데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 근데 이제 인과추론 그죠? 인과추론. 사실 루빈도 통계과에 안 계시고 경제학과 가셨으면 아마 노벨에서 받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인데 이제 노벨 통계학상이 있어야 되는데 노벨 통계학상이 없는 바람에 자 아무튼 뭐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준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학자로서 본인이 의미 있는 연구를 하면 그걸로 끝이죠. 뭐. 자, 그 이제 2번식을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2번식이 지금 이거잖아요. 2번식. 그러면 2번식을 다시 써주면은 이제 그러니까 뭘 증명 2번식을 증명한다는 얘기는 결국 wish to show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strong ignorability고 그게 아니라 이거죠. bx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bx 음, y0 y1 자,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left hand side라고 얘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right hand side라고 합시다. 그럼 left hand side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제 조건부 기대값을 하는 이제 흔히 하는 것 이제 얘는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물론 기대값으로 쓰고 차근차근 합시다. 그러면 얘는 이제 이게 뭐 흔히 쓰는 테크닉이죠. 이렇게 해줘서 여기에 일단 먼저 큰 걸로 컨디션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작은 걸로. 그러면 얘는 일단 보시면 x가 들어가주는 순간 어 얘가 사라질 수 있어요. 얘 때문에 x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스트롱 이그노러빌리티 때문에 네.
한 단계를 뛰어넘을까 말까 하다가 뛰어넘지 않고 일단 그죠? 이렇게 됐죠? y0 y1.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요게 이제 핵심인데 요 얘가 왜냐하면 왜냐하면 this balancing score 그죠? B가 이 B의 성질이 밸런싱 프로퍼티가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거를 전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B가 밸런싱을 해주면 뭐냐면 B로 충분하다는 얘기거든요. 컨디션을 해주는 게. 그래서 이 X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 그렇게 얘는 얘는 펑션 오브 BX예요. 그러면 여기 컨디셔널 BX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펑션 오브 BX 온리기 때문에 BX가 컨디셔널이 된 이상 Y0와 Y1이 추가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없어요. 인포메이션을 추가적으로 주는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확하게 A, BX 기분 BX가 돼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결국은 right hand side예요. 그죠? 이게. 왜냐하면 이, 이, 이게 컨디션을 해준다는 얘기는 이게 결국 이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플리케이션이 뭐냐면 자 다시 말해서 밸런스 스코어로 컨디션을 해주는 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밸런스 스코어로 충분을 해주면 컨디셔닝을 해주면 결국 얘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는 A가 주어질 때 이게 A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일종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되는 거죠. 요 안에는 다 Y가 옵저버도 되는 거니까 이게 일종의 그 식별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Y를 BX와 리그레션 오브 Y on BX와 A 응? A로 리그레션을 해주는 문제로 바뀌는 거죠. 이 안에 게. 그래서 이제 그 타우 추정하는 그러니까 어, 원래는 X로 지난 시간에는 X로 컨디션을 하는 걸 했는데 지금은 BX로 컨디션을 해주는 걸로 또 충분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얘기랑 헷갈리지 말으셔야 할 게 이게 이 둘의 익스펙테이션이 같다는 거예요. 이 둘의 익스펙테이션이 같다는 거지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같은 건 아니죠. 그죠? 얘는 같지 않아요. 그걸 조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한 가지 더 프로퍼티가 있는데요. 프로페스코는 코 코시스트 밸런스 스코어. 무슨 코시스트라는 얘기는 가장 취약이 많이 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밸런싱 스코어는 유니크하지 않은데 예, 유니크하지 않은데 그 밸런싱 스코어들의 펑션으로 프로페스 스코어를 만들 수 있는데 프로페스 스코어로 밸런싱 스코어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이제 가장 추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밸런스 스코어 벡터가 될 수 있지만 얘는 이제 그 충분 통계량 뭐 그런 같은 건데 가장 리덕션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여기도 써 있습니다만은 프로테스코는 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이제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띠어리는 굉장히 좋은 이게 다 지금 띠어렘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다 이제 그 로젠바움 앤 루빈이라는 로젠바움 앤 루빈이란 페이퍼에서 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큰 틀을 마련한 거죠. 예. 프로페스코로 할 수 있는 업저베이션 스타디에서 프로페스코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로제맘 루빈 요 바이오메트리카 요 페이퍼에서 큰 그 틀을 잡은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프로페스코를 오케이 안다고 치고 그러니까 지금 두가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프로페서 티스코를 안다고 치고 그 알았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고 프로페스코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프로페스코를 안다고 쳤을 때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파이 x를 알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파이 x가 가장 어, 유용한 거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유용하다는 뜻은 잘못 표현한 거고 어떤 최소한으로 최소한도로 이, 이 팩토라이즈를 그러니까 이제 A의 컨파운딩 그죠? A의 컨파운딩 팩터를 이제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셀렉션 바이어스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그 A를 랜덤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BX로 컨트롤이 되면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분산을 줄인다는 얘기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분산을 줄여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이 Y랑 거의 상관없는 BX로 이거 컨트롤 해주면 어, 분산 그게 자체가 분산을 줄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바이어스 문제예요. 바이어스 셀렉션 바이어스 문제. 바이어스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뭐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이 파이 죄송합니다. 이 파일 가지고 쪼개 이렇게 그죠? 샘플 파이 어차피 파이 x는 이제 0과 1 사이 값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샘플을 파이 값으로 바탕으로 이렇게 쪼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파이들이 이제 뭐 1, 4분기, 2, 4 이렇게 뭐 10등분을 하든 뭐 5등분을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에 층화를 하는 거죠. 층화를 해준 다음에 그 내에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다임, difference in means estimate를 계산하는 거죠. 그 층 내에서. 그래서 이건 제2번째 층 안에서 그거를 계산을 한 후에 이제 stratified estimate를 구현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stratified estimate는 다뤘잖아요. 그 실험 익스페리먼트에서 stratified estimate를 다뤘는데 파이 x를 바탕으로 스트레이트파이를 해줌으로써 이제 그 스트레이트파이드 샘플링인 것처럼 익스페리먼트처럼 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observational study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배우기는 스트레이트파이드 익스페리먼트는 익스페리먼트를 배웠지 않습니까? observational study가 아닌 익스페리먼트로 배웠었는데 익스페리먼트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이론적인 그 근거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프로페스코가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그 하나의 방법론을 뭐 이걸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고요. 일단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또 프로페스코 가지고 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이제 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strong ignorability 하에서 파이 x를 파이 x p a equal 1 기본
그러니까 일단 이거가 의미하는 바가 이거죠. 그죠? 이게 지금 어 a 이퀄 1에 대해서 x로 컨트롤해 주는 걸로 충분하고 그것 그 파이 x를 안 안다고 할 때 이제 3번식과 4번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3번식은 3번식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왼쪽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이쪽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쉬울까요? 항상 이런 감이 없을 때는 일단 복잡한 거를 쉬운 걸로 풀어야지 쉬운 거를 복잡한 걸로 푸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마치 물을 그죠?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기 쉽지 낮은 걸 위로 끌어가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3번씩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증명할 겁니다. 이코를 방향으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y x 이걸 가지고 풀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끼케야 이거죠. 조건부 기대값의 성질. 그죠? 그러면 x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는 0 y1. 음, 어, 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일단 여기 왜 그러냐면 일단 어, y가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 이거잖아요. 스투바에서 이거니까 여기다가 일단 y 정의를 해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애를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돼. 그죠?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이퀄리티는 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a는 1 아니면 0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됩니다. 그죠? 그거는 뭐 확인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응? 왜냐하면 이렇게 놓고 보면 이 x랑 y1이랑 y0가 고정이 되었을 때 유일한 랜덤 베리어블은 a거든요. 그죠? 그럼 그 a에 대한 기대값은 뭐냐면 파이 x예요. 그래서 이게 위에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y 1이 되고 디바이드 바이 파이 x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번 더 쓰면 이 그 분자에 해당되는 게 파이 x거든. 그러면 얘가 파이 x가 파지티브 여기 이게 파지티브하다는 걸 들어. 파지티브한 경우에 캔슬이 되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3번식이 증명이 됩니다. 이 같아졌죠, 그죠? 4번식도 마찬가지로 증명할 수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식과 4번식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지금 이 이제 함의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죠. 중요한 의미가 있죠. 뭐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이게 이제 이게 결국 식별화 언어도 아이덴티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트래티지를 또 다른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트래티지를 제공하죠. 왜? 이 왼쪽은 포텐셜 이거는 이제 포텐셜 아웃컴으로 정의되는 파라미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라미터는 이건데 우리가 파라미터는 이건데 이 파라미터는 포텐셜 아웃컴이니까 내 함수인데 이 오른쪽은 뭐예요? 얘는 샘플로부터 계산 가능한 거잖아요. 더 계산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코저럴 인퍼런스가 왜 이렇게 핫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냐 하면은 결국은 파퓰레이션과 샘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파퓰레이션 모델과 샘플 모델이 같지가 않아요. 보세요. 이건 지금 왼쪽은 파퓰레이션에 해당되는 거고 오른쪽은 샘플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expectation Y1이 그냥 Y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다르잖아요. 다르고 이 왼쪽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샘플로부터 뭔가 특별한 장치를 해야 되는데 특별한 어떤 방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 특별하게 하는 방법을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트레치를 하고 그것은 어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코절 인퍼런스의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원하는 파라미터는 왼쪽에 있지만 우리가 이 식별화 전략에 의해서 오른쪽 식을 유도해 놨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오른쪽 식은 샘플러부터 계산 가능한 랜덤 베리어블들의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오른쪽 것을 가지고서 추정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내는 추정량이 결국은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걸로 추정하고 얘는 이걸로 추정해서 결국 타우 햇은 이렇게 빼기로 두 개의 추정량의 차이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호르비트 함수는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호르비트 함수는 이제 그 호르비트하고 탐수는 이게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이었다고 해요. 예,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어, 통계학 초창기라서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그, 지금 뭐 AI 인공지능 이런 게 핫하듯이 그때는 이제 통계학이 굉장히 핫했다 그러더라고요. 핫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어떤 사이언스의 미래다 해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영국에서 이제 교수들 스카우트 해가지고 막 아이오와에서 이제 통계과를 만들고 그러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특히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샘플링 쪽으로 이제 큰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이제 이쪽을 기술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 어 그런 역사적 사명이 있었죠. 그 당시에 시대적 소임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인도에 있는 그러니까 뭐 영국에서 코크란이라는 교수도 수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에서 수카춤이라는 교수도 이제 수입해서 이제 막 배우고 그랬었던 거죠. 그다음에 또 일본의 그 당시에 미즈노라는 그러는 교수가 있어가지고 그분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이제 샘플링 강의를 어, 부탁드렸는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이 호르비탑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 방법론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수업 시간에 가르친 거예요 그냥. 예. 그랬는데 학생의 그중에 학생 중에서 호르비트라는 학생과 탐순이라는 학생이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해서 논문에 투고를 했어요 나중에. 근데 그게 이제 자사에 실렸는데 그게 이제 통계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진 논문이 됐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호르비 탐슨이 한 사람은 지도 교수고 한 사람은 학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학생 둘이 논문을 쓴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 해가지고 조금 더 히스토리를 알아보니까 이제 이 원래 아이디어를 준 분은 미즈노인데 미즈노는 그 당시에 이제 아이와 주립대 교수가 아니라 일본에 있는 교수였고 이제 1년만 방문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한 거거든요. 마치 제가 지금 서울대에 와 있지만 서울대 교수가 아니라 이제 아이와 주립대 교수 이렇게 한국에 온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자기 아이와 주립대 교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름 안 넣고 그냥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싸가지 없는 그러니까 윤리적이지 않은 거죠. 표현이 좀 그런데 사실은 에티컬한 방법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를 당연히 어, 크레딧을 줬어야죠. 그래서 나중에 미즈노 교수가 그거를 알고 엄청 노발대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요 전에 1951년에 똑같은 방법론이 인도의 음, 나, 나, 나다르, 나가라얀가 뭐 이런 사람이 인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똑같은 추정량 방법론을 개발한 논문을 인도 통계 저널에 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뭐 인도 저널에 논문 실은 게 이제 관심을 못 받고 미국에서 이제 자사에 실으니까 자사가 이제 미국 저널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라오 교수 같은 분은 이제 이걸 호르비 탐슨 이스티메이트라고 부르면 안 된다. 나다라야 호르비 탐슨 이스티메이트라고 불러야 된다. 뭐 그렇게 주장하시고 그럽니다. 예, 아무튼 뭐 원래 역사라는 게 승자의 기록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레비 탐색 이스티메이터는 그렇게 해서 샘플링 분야에도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요. 이제 결국 샘플링에서는 파이아이를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용된 거고 파이아이를 이제 미싱이나 아니면은 이 옵저베이션 스타디에서는 파이아이를 모르니까 모를 경우에는 이제 추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어, 보통 이름을 인버스 프로펜시티 스코어 웨이팅 이스티메이터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프로핏 탐색 이스티메이터를 쓰되 그것에 대한 추정량을 사용하자. 파이에 대한 추정량을 사용하자는 거죠. 단순하죠. 그다음에 이제 호르비 탐슨 추정량이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얘가 로케이션 인베런트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y를 뭐 y 더하기 뭐 10 이렇게 해주면 어, 평균 같으면은 이게 당연히 10을 더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y 더하기 10 호르비 탐슨 이스티메이터의 기대값을 해주면 같지가 않아요. 요게 더하기 10을 해준다고 이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로케이션 인베런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이엑이라는 분이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이런 추정량을 사용.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뭐 y 대신 더하기 a를 해줘도 요 스몰 a가 y 더하기 c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 분모랑 서로 캔슬하기 되기 때문에 그 랜덤리스가 캔슬돼서 더하기 c로 나오잖아요. 이거 좋죠. 그래서 그래서 그걸 하이어 이스티메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분모가 이게 결국 웨이트를 노멀라이즈 해주는 형태가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거는 파이가 이제 보통 이 분모로 들어가면 분모가 이제 0에 가까우면 굉장히 0에 이게 분모가 또는 1에 굉장히 가까우면 이게 얘가 이제 또 이제 이쪽에서 또 문제일 거 아닙니까? 1에 가까우면 이게 이제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1 빼기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어떤 바운드를 정해서 그 바운드 되도록 이제 해주는 방법이 이제 트runcation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프랙티컬리 많이 사용됩니다. 프랙티컬리 많이 사용되는데 티어리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이 트레스홀드가 너무 이쪽에 가까우면 보세요. 이쪽에 양쪽 극단에 가까우면 트렁케이션을 안 해준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분산은 커지지 바이어스는 없지만 분산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웨이트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분산이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가 되는 거. 굉장히 뭐 중요한 개념인데 원래는 그러니까 뭐냐면 트레스홀드가 너무 없으면 원래 취지는 언바이즈든 성립하지만 베리언스가 커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떤 강제로 이제 그 웨이트의 어떤 상한과 하한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이제 그 베리언스는 컨트롤이 좀 되는데 이제 바이어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트레이트 오프에서 어떻게 밸런스를 할 것인가,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프랙티컬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연구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이론이 좀 어렵죠. 그런 것들이. 근데 요 양이 이제 수양이라고 해서 제 제자입니다. 저의 이제 저보다 지금은 더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아무튼 이 친구가 이제 수학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이 딩이라는 친구랑 이제 붙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케이스 스타디가 있는데요. 그 케이스 스타디는 뭐 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재밌더라고요. 이제 이 케이스 스타디는 인벤센 루빈 책에 인벤센 루빈 책 그 제 드랍박스 폴더 보시면 인벤센 루빈 책 다운 받은 게 있죠. 거기 보시면 챕터 13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제가 그냥 쭉 정리한 겁니다. 뭐냐면 어떤 그 자마라는 저널이 자사 말고 자마는 저널 오브 아메리칸 메디칼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훨씬 더 보시면 의사들 보는 저널 굉장히 그 유명한 저널이죠 이것도 유명해 보이죠 그죠 저널 오브 더 아메리칸 뭐 어소시에이션은 다 유명한 거예요 아메리칸 스태티스티컬 어소시에이션도 유명하고 아메리칸 뭐 케미칼 어소시에이션 피지컬 어소시에이션 유명하겠죠 그런 저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미국이 가장 지금 잘 나가는 나라니까 현실적으로 자 여기 나온 어떤 거냐면 이 프레그나또 이제 사전까지 또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자궁에서 엄마 뱃속에서 어떤 그 아기들이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게 무슨 국소 마취제 같은 뭐 약간 마취제 같은 거예요. 엄마가 너무 이제 고통이 있고 그러면 이제 좀 그 이제 약을 처방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아마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뭐가 어떤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 거죠. 7,003 7,000 900개의 샘플이 이 당시에 그렇죠. 이게 옛날에는 그렇지. 1959부터 1959년부터 1961년 이럴 때는 이제 그런 뭐 이런 동제가 뭐 태아한테 안 좋다 좋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사후적으로. 그래서 945명은 어 이제 약을 처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는 not exposed 그러니까 이제 그 약을 안 먹은 케이스죠. 그래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게 이제 뭐 그래서 결국은 뭐 이 아이가 뭐 태어나 가지고 이제 그 인지 능력이 뭐 똑같으냐, 그러니까 두 그룹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거 이제 관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게 그냥 단순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지금 컨파운딩 이펙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결국 이 교란 교란 컨파운딩 그래서 컨파운더를 이제 컨트롤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변수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보시면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이 있는데 어, 이 두 그룹의 그 평균 T 통계량을 보시면 뭐 이런 건 제법 크죠. 55 엄청 크죠, 그죠? 여기 9, 7. 그러니까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는 변수도 있지만 음, 뭐 마더 스모크드 시거렛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예, 여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그런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잘 몰랐으니까 그리고 보시면 이제 로그 오브 마더스 에이지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그 산모의 나이잖아요. 산모의 나이가 이쪽이 더 높은 거예요. 말 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젊을 때 애를 잘 참는데 젊을 때 어 애를 임신을 하면 건강하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늦게 나이가 들어서 늦게 애를 가지면 훨씬 더 이제 좀 통증도 더 심하게 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거에 영향을 그러니까 로그 오브 마더스 에이지 이런 거 그러니까 엄마의 그 나이 같은 거는 나이 차이는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 거는 이 이 트리트먼트 A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또 Y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Y. 그렇죠? Y0, Y1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이게 어떤 아이의 뭐 인지 능력이라든지 헬스 같은 경우 건강 상태 이런 거에도 엄마가 건강하면 영양 상태가 좋을 테니까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아이도 이제 더 건강할 수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하지 않으면은 이 A에 대한 이펙트를 정확하게 분리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프로페시 스코어는 이런 것들을 비교가 요 A의 그러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동등한 조건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결국은.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It is clear that two groups differ substantially in the distribution of the background characteristic. 그렇죠? Such difference may bias simple comparison.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컨트롤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지 않고 그냥 단순 비교를 하면 이제 바이어스가 결론이 잘못된 결론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최소한 해야 될 것은 어떤 그런 어떤 이것들이 동등하게 될 수 있도록 이제 컨트롤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파이를 추정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러면 어떤 변수를 할 것인가, 어떤 변수를 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형을 사용을 하고요. 변수를 어떤 변수를 선택하느냐는 이제 딜레마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생각보다 이 변수를 다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변수를 그러면 이게 지금 17개인가요? 뭐 17개. 그럼 17개만 그냥 넣어주면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또 인터랙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변수 들어가야 되는 변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K 코베리뿐만 아니라 이 세컨 오더 텀까지도 고려를 하면 들어가야 되는 변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떠한 것들을 넣고 어떤 걸 빼야 될지를 정하는 게 이제 중요해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사례 분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 사례 분석부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